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영입니다. 요새 샘튜브에 이렇게 원 브랜드 제품이 꽉 차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원래는 어딜 가서 촬영해야 이렇게 펼쳐지는 모습인데 샘튜브 내에서 이제 종종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알아보시는 분들 많죠. 오디오 피직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디오 피직은 꽤 비중이 있는 브랜드죠.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오디오 피직을 의식 못하는 그런 그룹도 생겼지만, 오디오계 주류인 미국과 유럽 요 양쪽을 대표하는 요 부문에서 양대 산맥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스피커의 세팅과 이 소위 스윗 스팟을 만들어내는 법, 이거의 이 대륙 쪽에서의 강자가 바로 오디오 피직입니다. 미국에서 그런 걸 정착시킨 게 바로 케이블 회사인 카다스가 하나 있고요. 카다스식 그 스피커 배치법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좀 더 많이 알려진, 좀 더 주류가 되는 바로 그 설립자인 요하임 게르하르트가 만들어낸 그 오디오 피직식 스피커 배치법입니다. 이게 저희가 아는 각도를, 톤을 얼마나 주고 뒷벽과 옆벽에서는 얼마나 띄고, 저희가 오디오 파일들이 알고 있는 이 대부분의 이 오디오 배치법, 그전엔 벽에 붙이고 들었었던 이럴 때를 비교해보면 오디오 피직이 그런 스피커를 듣는 법, 원래 음원에 있는 공간까지를 감상할 수 있는 법을 오디오 파일들한테 알려준 그런 브랜드입니다. 저희 잘 모르고 있었죠. 근데요, 오디오 피직은 이제 내년이면 40년이 돼요. 1985년에 세워진 회사니까. 설립자는 지금 말한 요하임 게르하르트, 이분이 그 공간 음악, 오디오를 그냥 2차원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오디오는 실제 현장에 있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스피커를 제작한 사람입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스피커답게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고, 이분이 설정한 그런 스피커의 배치법과 이 각도를 조절하는 법, 그다음에 시청자가 앉는 위치, 굉장히 정확했어요. 계몽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회사는 85년에 만들고 91년부터 이제 톨보이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이런 이론들이 정립이 되기 시작했어요. 오디오 피직은 제가 한 하이엔드 5개 브랜드 정도 압축을 시켜도 그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대표적인 브랜드인데, 최근에 왜 좀 밀려 있냐, 뒤쪽에 중간에 회사의 운영자가 바뀌었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 국내 수입원이 제가 보기엔 한 4-5년 이상 끊겼었어요. 이 브랜드 수입하는 수입사가 신제품도 수입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왔는데, 작년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거 스피커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워서 막 달려가서 바로 들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제품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제품이 그럴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오디오 피직이 어떤 브랜드인지 샘튜브에 이렇게 모아놓고 제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은 이 스파크예요. 스탠드 거치형이죠. 오디오 피직 라인업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총 3개 라인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나마 한 개는 한 개 제품이에요. 메오데우스라고 초절정 제품이 하나 있고, 그리고 레퍼런스 라인업이 있고, 클래식 라인업이 있습니다. 근데 레퍼런스 라인업에 저희가 아는 오디오 피직의 명성을 일으킨 그런 제품들은 대부분 레퍼런스 라인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클래식 라인업은 약간 보급형이라고 할까요? 레퍼런스 라인업하고 클래식 라인업을 외관으로 비교하는 방법은 여러 부분들이 다르지만, 클래식 라인업은 바로 직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스탠드 거치형이든 톨보이든, 레퍼런스 라인업은 뒤로 살짝 누운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라인업은 제품이 한 8개 정도 있죠. 그리고 클래식도 한 6개.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아주 잔가지들을 쭉 이렇게 각각의 구간을 가지고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스파크 6는 레퍼런스 라인업의 막내예요. 스탠드 거치형이 딱 2모델 있죠. 요 스파크하고 바로 위에 스텝이 하나 있죠. 그 레퍼런스 라인업은 라인업의 특성답게 각 제품이 버전업이 되는데, 그게 버전업된 숫자가 뒤에 제품의 그 확장자명처럼 붙습니다. 오늘 볼 이 스파크는 6번째 버전이라 스파크 6, 그리고 이제 저쪽에 있는 저 아반테라는 3, 그 다음에 미덱스는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제 클래식 라인업은 클래식 3, 클래식 15는 그게 그냥 제품명인데, 이 레퍼런스 시리즈들은 그 다음 버전들이 계속 나오면 숫자가 바뀌어갑니다. 스파크는 레퍼런스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버전업이 많이 된 제품의 특징이 제일 인기 있는 제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새 버전을 만들어낸 관심이 많은 제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스파크 6를 보면 지금 이런 오디오 피직의 오랜 동안의 철학이 최근에 개편된 디자인 속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가 스파크 6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됩니다. 앞쪽에 글라스 패널이 있어요. 이 신제품 라인업에서 볼까요? 글라스 패널을 쓴 이유는 이렇게 탈착이 돼요. 글라스입니다. 이게 강화 유리로 만든, 이게 대단히 고급스럽기도 하고, 좀이라도 어긋나면 안 들어가고, 딱 들어맞고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잘 안 움직여요. 소위 단차가 거의 없는 정교하게 재단이 되어 있는 그런 분리형 패널을 만들었는데, 이 글라스 패널을 쓴 이유는 첫째는 미학적인 거예요. 앞을 반짝이게 한다는 거. 보통 앞쪽 패널을 만들면
무광이잖아요. 뭘 어떻게 하든. 근데 이 예사는 이걸 반짝이게 하고 싶었던 거죠. 블랙톤으로. 그 다음에 중량을 준다는 거예요. 앞에 패널의 두께를 만들고 전체적인 중량을 추가해서 공진과 공명을 낮추는 거. 원래 없는 공명, 이런 레저넌스라고 하죠. 이런 왜곡이 생기는 이런 공명을 제어하려는 그런 의도의 앞에 패널. 그 다음에 내부 브레이싱을 이런 걸 썼어요. 소위 허니컴 스트럭처, HCS라고 하죠. 여기 있습니다. 이걸 보면 되죠. 이걸 쓰는 이유는 벽을 대단히 단단하게 하되 이걸 무겁게 하면 생기는 여러 가지 왜곡 현상들, 가벼운 소재를 쓰되 단단하게 한다. 그래서 이런 허니컴 구조를 쓰는데, 허니컴도 이 재질과 만듦새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명 품질이 굉장히 다양하게 달라지는데 이런 구조를 써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내부의 주요 부위는 다시 또 한번 이거예요. CFB, 세라믹 폼 베이스. 이 저희 제주도 가면 볼 수 있는 화산석 같이 생겼죠. 구멍이 슝슝 뚫려 있는데 이것도 대단히 가볍습니다. 이거를 내부의 브레싱을 아까 허니콤으로 한 다음에 그 안쪽에 필요한 부위에 이걸 부착을 해요. 이걸 부착한 이유는 여기서 저음은 흡수하고 고음은 여기서 디퓨징이 되게, 반사가 안 되게 하는 그런 부위마다 CFB를 부착을 해서 그런 현상들을 없애는 그런 구조로 인클로저 내부를 짠 거죠. 아주 영리하고 독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인클로저를 만들고 나서 그 아래쪽에 보면은 또 VCF라고 있어요. 여기 참 알파벳 약자들이 많이 씁니다. 그 VCF는 바이브레이션 컨트롤 핏이라고 그래서 진동을 제어하도록 만든 스파이크예요. 그러니까 오디오 퓨직은 요 스파이크 부분만 따로 유니버설 타입으로 여러 제품들을 쓸 수 있게 만들어 판매도 하고 있는데, 자사 제품이니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것도 등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저 위에 가면 저 끝에 있는 스피커죠. 아반테라 같은 제품은 이 회사에 딱 저 위에 보면 세 제품만 쓰이고 있는데, 얘들은 그냥 스파이크가 아니고 공중 부양 스파이크를 써서 이렇게 천을 여러 겹을 써가지고 공중에 띄운 그런 방식이 있어요. 이게 천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특수 나일론이죠. 여하튼 이런 브레이싱과 앞에 패널들이 저 아래쪽으로 가서 스파이크에서도 최종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이미지, 홀로그래픽한 저희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게 앞에 유닛, 드라이버들, 얘네 셋을 위해서 만든 그런 구조고, 모든 사운드의 핵심은 사실은 요 유닛들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새로 개편된 오디오 퓨직에서 가장 많이 바뀐 그런 품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스파크 6S인 유닛은 3웨이죠. 아래서부터 보면은 일단 미드레인지, 아래쪽이 미드레인지고 위쪽이 우퍼예요. 이 둘은 전부 소위 알루미늄 콘을 위에다가 살짝 세라믹 코팅을 한 그런 버전입니다. 아래쪽 미드레인지는 5.9인치, 그리고 위에 우퍼는 7인치 구경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트위터는, 이게 트위터가 1.5인치나 돼요. 39mm. 여기는 이제 일반 패브릭 돔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 유닛의 명칭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알파벳이 들어가죠. HHC, 그러니까 하이퍼 홀로그래픽 콘이라고 해요. 그냥 홀로그래픽도 아니고 하이퍼, 그러니까 극도로 홀로그래픽하게 만든 그런 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트위터는 HHC-T,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는 HHC-M. 버전들이 또 있어요. 여기도 유닛들도. 그래서 트위터는 버전 3라고 그래서 HHC-T3, 미드레인지는 SL 버전이에요. 아마 이게 슈퍼 리니어라는 의미 같은데 HHC-M-SL. 이 이름이 참 어렵죠. 이렇게 보면. 근데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대략 이해가 좀 빠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유닛을 만들어서 곳곳에 대단히 본인들이 개발한 모든 기술들이 투입이 돼서 의욕적으로 만든 그런 제품이라는 얘기죠. 하여튼 이거의 목표는 음악에 담겨있는 공간까지를 왜곡이 없는 공진을 다 제어한 채로 들리게 하자는 그런 데 목표가 있습니다. 음악을 들어보시면 대략 보이실 거예요. 음악 들어보시죠.
time waiting for that second chance, for a break that would make it okay. There's always some reason to feel not good enough, and it's hard at the end of the day. I need some distraction, oh, beautiful release. Memories seep from my veins. Let me be empty, oh, weightless, and maybe I'll find some peace tonight in the arms of the angel. Fly away from here, from this dark, cold hotel room, and the endlessness that you feel. 네, 녹음한 음악을 들어보셔도 대략 아 이건 좀 뭐가 다르다 이런 느낌이 오지 않으실까 생각이 돼요. 스파크 6는 이 무대 크기가 톨보이에 비해서 좀 작다고는 할 수 있지만 입체감은 좀 더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쪽 대역의 부담을 덜었으니까. 스파크 6는 대역이 40Hz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오디오 피직의 레퍼런스 라인업은 트위터가 전부 40kHz까지 재생을 합니다. 공간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저역을 훼손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베이스가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아주 딱 이렇게 나온 순간 하는 이런 약간 움찔할 정도의 그런 베이스를 들려주는 게 이렇게 스탠드 거치형임에도 불구하고 톨보이가 부럽지 않은 그런 육중한 다이나믹, 그런 다이나믹이 나와서 몸체에 비해서 이 다이나믹의 이 파워 핸들링이 탄력 있고 아주 다이나믹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처음에 모른 채로 들으면 살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높은 대역의 입체감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 대역이 밸런스를 갖춘 채로 어디서 하나에서 음악이 나오고 있다는 느낌, 그 라이브 현장의 센세이션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느낌을 잘 주죠. 처음에 들은 101 이스트바운드 그 4플레이의 곡을 들어보면 앞에 이제 킥드럼을 치기 시작하는, 사실 이런 거 테스트할 때 제가 종종 쓰는 곡인데 최근에 들은 이보다 훨씬 비싼 스피커들 물론 베이스 잘하지만 실제 현장의 느낌에 가까운, 그리고 왜소하지 않은 이런 다이나믹한 탄력 있잖아요. 이거는 얘가 좀 더 우세한 것 같아요. 제가 오디오 피직 스피커들을 뭐 누구한테 이렇게 거리낌 없이 추천하는 이유는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음악에서 뭐 이렇게 정교한 거 이런 거 아주 저쪽에 뭐 요만한 하늘거리는 소리 이런 걸 듣는 분들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 이전에 들려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베이스 다이나믹이에요. 오디오라는 게 저음이 좀 멋지게 나와야 되거든요. 스파크 6는 스탠드 위에 올려져 있는 스피커지만 소위 블라인드 테스트로 가려놓고 이 스피커의 사이즈를 짐작해봐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톨보이를 그려내지 않을까, 떠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멋진 베이스 다이나믹이 나옵니다. 높은 대역, 하이퍼 홀로그래픽 콘이라고 자사에서 자신 있게 이렇게 제안한 그런 유닛의 어떤 품질답게 대단히 홀로그래픽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음악은 두 번째 들은 도미네 데우스에 나오는 아뉴스 데이를 들어보면 좀 더 잘 나타나요. 이게 다성 합창이잖아요. 이런 곡이 사실은 녹음한 현장의 느낌을 그대로 전해주려고 녹음을 했는데 이런 거를 제대로 재생을 못하면 여기에 그런 입체감이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죠. 단지 그냥 음색이 합창이니까 이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는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곡의 더 많은 부분은 앞사람하고 뒷사람이 앞뒤에 간격을 갖고서 노래를 하고 있으면서도 둘이 이렇게 중첩돼서 보이는, 여기까지 보여야 이 음원에 담겨있는 정보를 다 듣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스파크 6가 정확하게 그런 소리를 그려줍니다. 얇은 막처럼 전문용어로 레이어링이라고 하는데 앞에 합창자와 뒤 합창자 간에 거리가 느껴지게 녹음이 돼 있고 이 둘이 이렇게 뒤에 사람이 입에서 떠난 목소리가 앞에 사람을 돌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해절 현상이라고 하는데 앞 사람이 머리를 막고 있다고 해서 그 음이 안 들리진 않아요. 돌아서 나오는데 그 느낌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앞에 누군가가 있구나라는 느낌까지를 주는 그런 녹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로 어떻게 들리냐면 합창 전체가 이렇게 사람을 감싸오는 느낌을 넘어서서 내가 그냥 녹음하는 현장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돼요. 스파크 6라는 스피커는 그런 소리를 들으라고 만든 스피커입니다.
그러면서도 저음이 어디가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40Hz 정도면 우리가 아는 낮은 저음 악기까지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급격히 이렇게 소리가 데시벨이 떨어지지 않고 플랫한 채로 들리는 정도까지는 다 들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사라 맥락클랜의 에인젤 같은 처음에 도입부에서 쿵 하는 이런 건반 악기의 저음인데 이게 부스팅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배치가 잘못돼서 혹은 조합이 잘못돼서 그 소리 자체가 어떻게 들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사라 맥락클란의 엔젤 도입부는 저음이 쿵 하는 걸로 시작하는데 스파크 6로 제가 이 자리에서 들은 그 소리가 굉장히 정확한 엔젤의 도입부를 들려줍니다. 부스팅이 마치 아주 밀도 짙은 안개가 싹 순간 한 1초 사이에 솟아올랐다가 싹 서서히 가라앉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원래 드라마틱하게, 제목이 천사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려고 녹음을 했는데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스파크 6를 들으면 그게 보입니다. 이 스피커는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게 보이는 스피커예요. 그러고 나서 사라 맥락클란의 이렇게 곡면을 그리는 보컬이 들어오면 약간은 이제 이 곡을 들으면 살짝 몰입을 했어요. 이 곡이 들어서 쉽게 감동을 하는 오랜만에 들었다고 해서 그런 곡은 아닌데 굉장히 좀 독특한 음색과 입체감이 같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묘한 분위기가 살짝 음악에 이렇게 몰입을 하는 그런 순간 1분 남짓 들었는데 그런 순간들을 만들어주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디오 피직을 쭉 모아놓고 뭘 처음 들어볼까 하다가 막내인 레퍼런스 시리즈의 막내인 스파크 6를 먼저 이렇게 들어보면서 오디오 피직의 새 라인업이 이런 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를 대략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톨보이를 들어볼게요. 어떤 제품이 될지는 아직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